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께서 간혹 속이 조금 불편한 신호가 오면 급격히 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를 으로 드시는 거는 한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상폐하생 환자들 중에 7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고령 환자들, 고령 환자들의 장상폐하생의 케이스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징적으로 좀 고령 환자들에서 체중 감소가 좀 나타난다. 장상폐하생 진단받았는데 어떤 시점부터 한 2kg, 3kg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신호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나타날 때 주로 소화장애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몸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동반되는데 이게 다 진액 고갈의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게 80세 환자분인데 그 전까지 좀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22년 12월에 코로나를 이제 앓으면서 그때부터 소화장애가 발생했는데 3kg 감소한 상태고 현재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혓바닥도 마르고 갈라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그때부터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증상으로 한 2년 정도 지금 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3월 장상폐하생 처음으로 진단 받으셨고 이렇게 내시경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잖아요. 지금 불룩불룩한 부분들 이렇게 병변들이 생기고 이렇게 조직들이 변형이 생기는 경우예요. 그리고 주변 상태를 보면 되게 건조해져 있고 거칠어져 있죠. 그리고 빨갛빨갛한 이런 염증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메말라 있고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쫙 깔리면서 그 자극을 많이 받은 부위들이 이렇게 융기되는 형태, 부풀어 오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분도 이렇게 위 점막 전체가 건조해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방향으로 갈 때는 이 건조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혓바닥도 많이 건조하고 갈라진다. 이런 걸 최근에 코로나 앓은 이후에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화장애, 건조해지는 현상, 체중 감소 이게 거의 세트로 오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죠. 코로나를 앓고 나서 문제가 생긴 환자들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몸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몸의 면역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버리는 그 과정에서 몸의 에너지, 진액, 물질들을 많이 소모를 해버려요. 그런 바람에 위에 점액도 건조해진 거고 그리고 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많이 건조해졌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 다음 환자는 70대 중반 남자 환자분인데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빨긋빨긋하게 혈관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 점막들이 거칠어져 있는 거, 거칠거칠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매끈한 기가 없고 얇아졌기 때문에 혈관들이 보이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최근에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지고 있고 좀 쓰리거나 더부룩한 감들이 최근에 들어서 좀 발생하고 있다. 원래 되게 건강하고 소식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조금 제가 이제 상담을 봤을 때 되게 예민하시고 그런 분이었던 거고 또 소식한 이유도 사실 소화력이 좀 떨어지니까 소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되게 요 연세까지 건강하게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분께서는 이제 와이프 분께서 먼저 돌아가시다 보니까 식사 패턴이 최근 몇 년간 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좀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부 음식들에 자극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증상이나 병변의 형태가 이렇게 많이 융기되거나 그런 형태를 아직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이렇게 치료하면 되게 윤기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얇아진 형태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식사나 그런 패턴들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빠진 체중들을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안정화만 되면 수면 같은 것들도 많이 좋아지실 걸로 보입니다. 자, 이상 두 분의 고령 환자, 70대 후반 환자들 진액이 메마르면서 점막들이 보호를 못 받고 점막이 얇아지면서 약간 융기를 하거나 혹은 밑에 혈관들이 좀 거칠게 보인다거나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게 고령에서 처음 진단받는 분들은 그 진액이 순간적으로 그 메마르는 그런 현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겪음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께서 간혹 속이 조금 불편한 신호가 오면 급격히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니까 좀 죽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보통 한 3일, 4일만 죽 먹어도 한 500g씩 빠집니다, 몸무게가. 고령에서 500g, 1kg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지 않게 식사를 죽으로 드시는 거는 한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가급적 밥 위주로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골고루 잘 드시고 체중 안 빠지게 관리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측면입니다. 고령에서 체중이 빠졌을 때 그 진액을 보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진 다음에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나중에 대처를 하면 잘 다시 찌워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연세에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그 낮잠 같은 거 주무시지 마시고, 밤에 좀 충분한 예를 들면 새벽에 잠이 잘 안 들잖아요. 그때는 좀 깨더라도 좀 활동하지 마시고 조금 더 누워서 총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지 몸이 좀 쉴 수가 있어요. 잠 안 온다고 활동을 해버리시면 그때부터 좀 더 힘들어져요. 좀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게 체력을 좀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좀 체력을 좀 모아가면서 잠을 확보해 가면서 체중 안 빠지게 고령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